안녕하세요. 정열TV의 양정열입니다. 어제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 고발 사건으로 지난 4월에 고발이 됐는데 그동안 조국 장관 수사하느라고 검찰이 바빠서 그런지 민기적거리다가 이제서야 소환을 했습니다. 어쨌든 나경원 대표가 8시간인가요?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한테 한 얘기가 참 그렇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패스트 트랙은 특정 정치 세력의 장기 집권용 그리고 또 권력 장악을 위한 독재 악법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패스트 트랙을 반대할 적극적으로 반대할 명분이 생긴 것을 조사를 받으면서 더 알게 됐다 이런 소리를 했다고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번에 패스트 트랙 이게 자꾸 발음이 안 되는데 패스트 트랙의 패스트 트랙이 뭐라고 그러죠?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지정이라고 그러죠. 그동안 법안이 권력 정치 싸움하고 이러느라고 중요한 법안들이 상정조차 되지 않고 회기가 끝나면서 폐기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진짜 중요한 꼭 통과시켜야 될 법안이 있으면 패스트 트랙 신속 처리 지정 대상 안건으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지정이 되면 일정 시일 내에 이것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패스트 트랙의 핵심이죠. 이번에 패스트 트랙에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들어간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첫째는 선거법 개정, 두 번째는 공수처 신설에 관한 법, 설치에 관한 법,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검찰 개혁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거겠죠.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나경원 대표가 얘기했듯이 장기 집권을 획책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독재 악법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선 이번에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게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그리고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어떤 독재 악법인지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자고요. 선거법 개정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참 헷갈리고 그런 분들이 좀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은 관심 없고 또 좀 관심이 있어도 글쎄 대충은 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정의당 대표이신 심상정 대표님이 정개특위위원장 시절에 그것을 설명하면서 비례대표 의원 배분하는 그 계산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때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 이게 또 설명도 못하는 법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자한당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었나 자한당이었나 어쨌든 또 반대 명분을 또 그걸로 삼았죠. 근데 중요한 건 사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하고 있는 계산 방식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컴퓨터가 어떻게 해서 어떠한 계산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 의도를 알면 되는 거지 그 속에서 컴퓨터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두 다 설명할 수 있고 알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비례대표 배분 방식도 계산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 그것은 컴퓨터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 가장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정당 지지율,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국회의원 수를 득표율에 연동해서 의석수를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쉽죠. 근데 왜 이렇게 쉬운 거를 사람들이 헷갈려 할까? 제가 좀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계속 어려워지는 거고, 오늘은 쉽게 한번 해봅시다. 가령 어느 정당 선거에서 10%의 정당 지지율을 얻었다. 그러면 전체 국회의원 수의 10%를 그 정당이 가져가는 겁니다. 자, 얘가 좀 쉽게 국회의원 수를 100명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 100명 중에서 80명은 지역구 의원이고 20명이 비례대표,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정수가 100명으로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하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당은 딱 두 정당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A정당, B정당 하겠습니다. A정당이 선거에서 정당 지지율 1인 2표제죠.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1인 2표제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한 표, 정당의 한 표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건 똑같습니다. 1인 2표제로 해서 정당 지지율이 A정당이 60%를 얻고 B정당이 40%를 얻었다. 그러면 국회의원 정수가 아까 100명이라고 말씀드렸죠. 100명 중에서 60명을 A정당이 의석을 확보하고 B정당은 40명을 확보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 간단한데, 이제 지역구가 있어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지역구가 아까 80석이라고 했습니다. 전체 80석에서 A정당이 55석을 차지했습니다. 55명의 후보자가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득표율에 의해서 60%의 득표율에서 60명만 의석을 차지하는데, 지역구가 55석이니까 비례대표에서는 1번부터 5번까지 5명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되는 겁니다. 국회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역구 55, 비례대표 5명에서 60명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B정당 같은 경우에는 40%의 득표, 40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80석 중에서 55석을 했다면 이제 25석을 지역구 의원이 이제 그 의석을 차지했죠. 그러면 40명인데 15명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 15명을 비례대표에서 1번부터 15번까지 당선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40명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정당 지지율에 연동해서 배분하는 방식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말씀드리면 한결 쉬울 겁니다. 쉽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1인 2표제 방식, 정당 투표를 계속 해왔는데,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한 거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A정당이 55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60%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방식은 이 60%를 20명 비례대표 의원의 60%를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으로 한다면 A정당이 가져갈 의석수는 지역구의 55석과 그리고 20석의 60%인 12석. 그럼 몇 석이 되겠어요? 67석이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자보다 7석이 늘어나죠. 그럼 반면에 B정당은 지역구 25명의 40% 지지를 받았으니까 20명의 40%는 8명이죠. 예. 그러면 25명에서 8명을 더하니까 33명. 7명 여기서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선거법은 어느 정도까지는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지만 왜곡될 소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그러면 20대 총선 결과를 우리 300명 의석이죠. 253석이 지역구고 47석이 비례대표입니다. 정당 지지율을 이 47명을 정당 득표율로 나누어서 의석을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20대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더불어민주당이 당시에 123석, 그리고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이 한 석 모자란 122석이었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이 38석, 정의당은 6석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만약에 그 당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의석수가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석이 깎입니다. 아까 123석이라고 했는데 110석이 배정이 되고요. 새누리당은 18석이 줄어든 105석, 105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아까 38석에서 38을 거꾸로 뒤집은 83석, 굉장히 뛰죠. 그리고 정의당은 6석에서 23석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이게 국민들의 유권자의 정치적 의견, 정치적 의사 표현을 가장 근접하게 반영한 계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거의 대부분 반영한다는 거. 즉 정치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표, 내가 찍었는데 당선되지 않거나 어느 정도 득표율이 모자라서 그냥 그 죽은 표, 사표라고 하죠. 사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소신껏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표 방지 심리, 사표 방지 이런 심리를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이런 사표 심리 때문에 그동안 보수 정치나 기성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하던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될 사람을 밀어주자. 선거가 뭐 될 사람을 이렇게 알아맞추는 게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 국회의원이 되어야 할 사람을 밀어주고 뽑는 그런 정치적인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저 사람인데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도 개표하는 날 기분이라도 좋으려면 내가 찍은 사람 당선되는 거 봐야지. 이게 뭐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정치 이 모양이 이 꼴 된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 이러한 사표 심리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다양한 전체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려고 하는데 이게 독재 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게 더 민주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나경원 대표는 굉장히 이게 뭐 독재 악법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각 정당들은 더 많은 지지자들, 정당 지지자들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대변하는 세력에 대해서 더 확실한 그런 정책들을 펴고 그를 통해서 지지를 호소하게 될 겁니다. 즉 맨날 싸움만 하는 그런 국회, 그런 의원들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계속 새로운 것들을 생산해내고 그를 통해서 유권자들을 지지를 마음을 얻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싸움만 하는 국회가 아니라 정책으로 승부하는 국회,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좋은 거죠.
장기 집권 뭐 악법이고 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의회를 건강하고 그리고 생산적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실 그동안의 투표나 어떤 이런 그 선거 제도가 양당 구조를 계속 고착화하는 그런 구조로 갔습니다. 될 사람 밀어주고 그리고 돈과 이 어떤 그 조직 이런 것만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약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어떤 소수 정당 이런 그 당이 국회에 정치에 진입할 그 장벽이 굉장히 높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그들도 보다 쉽게 국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국회에서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그들을 대변하는 정치가 아니라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진짜 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실이 이런데 왜 나경원 그리고 자한당은 그렇게 극렬하게 막으려고 하는가? 이 좋은 선거 제도를. 이해가 안 되죠? 저는 근데 이해하겠습니다. 왜? 뭐 지금 뭐 자한당이 뭐 민주투사가 돼서 뭐 민주주의를 지키고 독재를 막고 이거 사실은 다 헛소리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자기들 의석수 줄어들까 봐 그러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밥그릇 뺏기는 거는 죽기보다 싫어하는 게 또 저들 아닙니까? 검찰들도 그렇고. 자, 나경원과 자한당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반대를 하든 궁극적인 저들의 속셈은 내 밥그릇은 절대 뺏기지 않겠다. 이 특권과 이 권력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발버둥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 그리고 자한당은 왜 그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극구 반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공수처와 그리고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 따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감사합니다.